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이율이 0.5%가 된 건데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네, 또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전망했는데 그 의미도 짚어보고요. 정부가 경제중대본회의 오늘 열었습니다. 다음 달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개최하고 자동차 부품업계 5천억 원을 보증하기로 했는데 오늘 짚어볼 내용 많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기준금리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0.5%로 인하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이제 0%대 기준금리가 됐었는데 불과 또 2개월 만에 추가 인하를 한 거예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각종 금리를 책정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이 기준금리를 0.25%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0.25%포인트를 인하함으로써 3월 달에 설정했던 0.75%가 0.50%가 됐죠. 예. 이제 이렇게 빠른 속도로 2개월 만에 금리를 또 한 번 내리는 것은 한국은행의 당초 예상보다도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도 실물 경제가 좀 더 하락폭이 더 크다. 네. 그리고 회복은 잘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 수출 쪽.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물건이 팔리지 않는 팔로가 막히는 이런 애로사항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좀 더 빨리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미국과의 그 금리 차이를 많이 신경 쓰는데 이번에 인하를 하면서 0.25% 차이가 나게 됐고 이게 이 과정에서 실효화한이라는 개념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효화한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고로 낮은 수준이 어디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0% 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들 나라의 큰 차이는 미국, 일본, 유럽은 국제적인 이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키커런시 칸츄리들이라고 해가지고요. 국제적으로 그 나라 통화가 통용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기축 국가들의 통화는 금리가 좀 더 낮아지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더 찍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 국경선만 벗어나면 한국 돈을 알아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내리고 싶어도 만약에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더 내려갔을 때는 우리나라 돈에서 이탈해서 다른 나라로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돈을 더 찍어봤자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국가 부도의 위기가 오는 바로 그 점을 실효화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하한선이 어디냐. 오늘 한국은행의 이 이주열 총재가 우리 지금 0.50%로 내려놓은 오늘 내린 그 금리가 실효 하한선에 매우 근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는 당분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어렵다 이건데 다만 이 대목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일본이 금리를 더 내리면 우리는 또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겨가게 됩니다. 금리는 그만큼 상대적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연쇄 작용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큰 충격이 만약에 온다면 우리가 통화정책 카드를 더 쓸 게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적금 이탈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당분간 경제난을 해결하고 특히 기업의 자금난을 들어주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만 네. 모든 경제 정책은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그러는 마이너스 요인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현금을 예적금 넣어놓고 그 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당장의 이자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의 상당 부분이 채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 연금, 각종 연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와 반대로 또 시중에 금융자금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은행들 영업이 어려워지고요. 보험사들
비싼 금리로 받았던 돈을 지금 현재 이자는 싸지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난이 어려워지죠. 반대로 정권회사는 상당히 그 주식은 상승 쪽으로 발항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도 올라갈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경제계 전 각 분야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느니 또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0.2%로요. IMF 때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좀 실현이 되면 안 될 텐데요. 예,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지금과 같은 통계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1980년도 당시에 오일 쇼크 때문에 중동의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그때 마이너스 1.6% 기록했고요. 1998년에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1%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 전망대로 이번에 올해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고 그러면 네. 그야말로 22년 만에 처음이고 건국 이후로 세 번째.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전망만으로 볼 때는 한국은행은 11년 전인 2009년에도 당시에 글로벌 위기 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마이너스 2.4%를 전망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을 되는 바람에 한국은행 전망이 틀리고 결국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성장 전망을 마이너스 0.2%로 잡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전망이 좀 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좋지 않다.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벌써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경제 가뭄은 2분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우리가 지적을 해드렸었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바쁜 모습이고 오늘 5차 경제도 중대본 회의가 열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 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다음 달에 동행 세일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좀 주요 내용들을 짚어주시죠. 예,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5차 중대본이 열렸습니다. 지금 경제대책회의를 마치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대책회의를 하듯이 지금 정례적으로 해결을 모여서 경제난을 진단하고 해결을 하는 그런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오늘의 중대본에서는 이 경제 타격이 가장 많은 부분 몇 군데를 꼽아서 거기에 대해서 핀셋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금 소비가 문제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6월 달에 동행 세일 행사. 네. 이를테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네. 좀 세일을 해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더 많이 살 수 있게 하고 또 정부가 대대적인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아마 부총리나 경제팀이 생각할 때는 6월 말이 경제 수요 감소의 최저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쿠폰을 동원해서라도 소비를 좀 촉진시키겠다. 그런 요인 하나, 그런 대책이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 쪽, 자동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차 수출 길이 거의 막히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덩치가 큰데 이게 거의 물류가 시스템이 무너져 있단 말이죠. 외국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 메이커도 문제지만 그보다 훨씬 더 부품업체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흑자 도산을 하지 않도록 5천억 원을 긴급 상생 특별 보정으로 정부가 보정을 해서 융자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처가 오늘 중대본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는 말씀처럼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좀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행들을 향해서 지금 현장의 가장 어려움이 유동성 문제다. 네. 네. 그래서 은행들을 해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마라. 그동안에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은 어렵게 되면 기업은 부실 자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환수하는 근데 그것을 홍남기 부총리가 비 올 때 우산을 걷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기업을 좀 더 도와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정책들이 은행뿐만 아니라 정부가 도처에서 재정을 좀 더 늘리더라도 또는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억울하게 부도가 나는 업체를 없애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부품 산업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수혜를 좀 하겠다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그나마
그나마 좀 자금 동원 능력이 있고 또 산업은행 우리 기간 산업 자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품 산업은 고용이 완성차 업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그런데 영세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몇 달만 자금이 안 돌아도 수출이 안 되면 흑자 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데를 5천억 이상 지금 긴급하게 풀어서 어려움을 그 핀셋 규제 해소하듯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발표한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뭐 식탁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식사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져서 고기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삼겹살과 또 한우 가격도 크게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기 가격이 올랐어요. 특히 좀 그동안에 한국 국민들의 인기가 있다는 제품들 한우, 삼겹살 이런 쪽이 그야말로 금겹살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돈에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좀 먹자. 네. 또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고기 식사를 하자. 이런 요인이 두 가지고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요인은 수입이 지금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제 물류가 마비됐어요. 전체적인 돼지고기값, 전체적인 속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삼겹살이라든지 특정 부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네. 저 수입이 막히다 보니까 농민은 농민대로 어렵고 또 도시민들은 도시민대로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좀 단기적인 현상입니다만은 국제적인 물류가 막힘으로 인해서 농산물 특히 그 고기류에도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